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북의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있는데요. 저 뒤에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보이시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요, 내연기관차로 만들어진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 도전해서 전기차를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요, 오프라인 유통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든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둘 모두 기존 질서의 파괴자들이자 신질서의 창조자들로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부럽죠 좀. 그런데 이런 공통점 말고도요, 이들이 공유하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간 우주선 개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앨런 머스크는요, 스페이스X의 소유주고요,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들 말고도요, MS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나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 같은 부자들 역시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산업은요, 민간의 영역 안에 들어오기 힘든 산업이죠. 일단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우주선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을 다 갖춘 나라도 손가락에 꼽는 그런 산업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력 기준으로 보자면 2018년 IMF 발표 기준으로요, 11위에 오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우주산업은 절대 열세에 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는요, 그런 기술과 돈을 민간 업체에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사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로켓 재사용 기술을 사용하여서 로켓 발사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요, 기존 우주선 발사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면 우주선을 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곧 민간 우주 여행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요, 가야 할 길은 멀고요, 들어갈 돈은 많습니다. 실제로 1969년 달에 인간이 도달한 이래 우주산업은 그 이상의 성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의문이 드는데요. 우주산업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현재로선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쏘아 올렸을 때 터지기도 하면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이자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은 이 우주산업에 달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것이 그들을 기업가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주산업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들은 우주산업에 쏟아부을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창업했고, 그 기업에서 번 돈을 실제로 우주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는요, 1년에 10억 달러 정도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서 그것을 자신의 우주산업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실제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화성 정복이 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2024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정착존을 건설하고 식민지화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앞에 있는 사람이라 내년에 테슬라 자동차 몇 대를 팔아서 순이익을 얼마를 낸다, 그런 것들에 관심은 좀 뒷전인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룩하려고 한다는 비즈니스맨의 이야기는 낭만적이지만 진심은 보통은 따로 있죠. 이들이 우주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요, 새롭게 열리는 우주시대의 주도권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사의 수주를 받아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우주 기업들은 갈수록 기술을 축적해서 우주시대의 기술과 네트워크, 유통망을 잡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산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기술과 네트워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발주자로서 우주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야심인 것인데요. 이건 한 나라 안에서 독점권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권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야말로 우주적인 두가 걸려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심지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서양권의 비즈니스맨들, 베조스나 머스크 같은 일개인들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 기업의 비전 혹은 회사원으로서의 비전은 사실 이런 차원의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인지 한국 기업의 성공은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맛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우수한 두뇌와 열정이 조금 더 큰 비전과 만나면 보다 광대한 성취,
이렇게 거대한 로켓 같은 성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 개인으로서 우주를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듯 싶지만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가 우주를 꿈꾼 것은 그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였어요. 우주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테슬라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들은 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자신이 꿈꾸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하죠.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크게 성장한 사람 중에는 큰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금융 및 산업 전문 기자 크리스천 데이븐포트가 쓴 타이탄,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왜 우주에서 미래를 찾는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베이스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